나는 화창한 하늘에서 불기둥이 솟구치듯 쏟아내리는 맹추위에 따뜻한 봄날씨의 날씨에서 아세이들이 얼어붙어 기열 해병 냉동이 되어버리는 무더위의 여름의 날씨로 변모해가는 해병력 4796년에 눈 내리던 17월의 해병 환절기였다. 해병의 역사, 문화, 영담 등의 짜세롭고 기함 넘치는 해병의 모든 것, 그것이 설사 귀엽고 앙증맞은 사소한 찐빨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말이다. 아무튼 그것들을 기록, 집필하는 짜세 해병인 나 말달필은 오늘도 부대의 게시장 똥구릉내 속에서 향긋하게 헤엄치며 제 6974 부대의 영광스러운 나날을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은 기열 황룡의 기열 왼팔을 뽑아내어 해병 방망이를 만든 후 황룡의 몸을 곱게 다져내어 만든 해병 함박 스테이크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병 아니 삐삐삐삐삐. 그런데 어쩐단 말인가? 불사 황룡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필시 그의 기열력을 모두 소진해 영원히 이승으로부터 기열돼버린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아무렴 어떠랴. 다시는 우리 해병들이 황룡 새끼를 볼 일이 없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인가. 헤이라이 차차차 십장 빠빠 브라보 해병대. 말달필은 잠에서 깨어났다. 일과 시간에 잠에 드는 기열찐빠 짓을 저지르다니 자신이 베개로 사용한 듯 보이는 몽키 스패너는 뒤로 하고 그는 서둘러 해병 수익이 될 마음의 준비를 0.69초 만에 마치고 땅에 머리를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해병 문학 지필 노트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황룡이 사라졌다니.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도봉고 곁으로 다가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세이들 자원 입대에 성공한 행복을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 시각 황룡 새끼는 이미 말달필의 뒤통수를 몽키 스패드로 후린 뒤 그의 노트에 약간의 장난질을 쳐놓고 유병소를 벗어난 지 한참이 되었다.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는 빡대가리 새끼들 천지였기 때문에 그가 저녁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다. 아니 씨발 뭐야 이거. 복무일이 4700년? 아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 씨발 새끼들 이제 그만 볼 때가 되었지. 어이없는 글자가 적힌 저녁장을 손에 든 채로 황룡은 아무도 모르게 전역을 하였다. 분명 166년까지는 세어봤지만 그 후로는 세는 것을 포기했던 황룡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회의 모습은 황룡의 그런 생각을 한심하게라도 바라보는 듯한 1년 반쯤이 지난 풍경이었다. 드디어 내가 미쳐버리기라도 한 것인가. 최소 1000년은 해병 성체에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따위의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겨우 이런 일 정도로 당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은 황룡이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회에서 살아가기로 하였다. 황룡은 자신이 다니던 XX대학 의대로 돌아가 복학을 하였고 과외나 카페 알바 등의 알바를 뛰었으며 주변의 지인들과 진탕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무엇 하나 모자라지 않는 삶을 얻게 된 황룡이었다. 가끔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말수가 조금 적어지던 그였지만 그는 이젠 평범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해병대에서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게 되었다. 아주 가끔 족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조심스레 그곳에서의 기억을 들춰보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황룡이었고 카페에서 알바할 때도 그랬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일 떠넘기며 도망치듯 퇴근하는 짓을 밥 먹듯이 하는 알바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다른 알바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을 찔러대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하다못해 이 족개 새끼들도 나름대로 그냥 지들 할 건 하고 지킬 건 지키고 찐빨을 내면 당당히 수용이 되는데 야 이 골뱅이 이 쪽패급 새끼가 여기야. 왜 여기라고 그럽니까? 사람 족하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대충 시간만 때우고 도망가서 시간만 타는 땡이야. 너가 이래서 돈 벌어 가려고 너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아니, 사람이 1인분도 못할 망정. 찐빠, 아니, 나, 민폐만 끼치고 다니는 게, 그거 완전 기열 폐업 아니냐고. 뭐, 아니, 수입바. 보자 하니까, 나 형 취급해줬더니, 수입바. 황룡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기열, 아니, 폐업 알바생과 함께 해고를 당하였다. 하지만 황룡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마웠다. 즐거웠다.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다 등의 연락들이 온 것이었다. 다른 알바생들로부터 온 연락이었다. 그런 일들이 가끔 황룡의 인생에서 찾아왔다. 몇 년이 지나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옛날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어 알바를 잘렸을 당시 연락이 다 만나게 된 것과 같은 학교의 후배는 이제 아내가 되어 있었고 혼자였던 황룡에겐 이젠 직업이 생겼고 가족도 생겼다. 책임져야만 하는 것들이 산더미였고 결코 황룡은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가끔씩 자신의 선택을 내던지고 자신의 선택을 속여가며 도망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황룡은 피가 끓었다. 야, 저런 좁게 이 자식들만도 못한 새끼들. 어느새 황룡은 자식이 생겼고 얼굴엔 전에 없던 주름살들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머, 룡이 오빠, 애 이름 뭘로 할까? 어디 보자, 황씨니까 이런 거 좀 괜찮나? 뭐, 별표 이거나 아니면은 샤프튼이나 아니면은 근추. 안 돼. 어머, 오빠 왜 그래? 아니다, 한별아. 잠깐, 딴 생각 좀 하다가. 근데, 그 이름은 좀 별로네. 그럼 민준. 그것도 좀 별로네. 그럼 철군. 뭐야? 황룡 오빠 왜 이래? 황룡은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황룡의 마음속엔 구멍이 뚫린 듯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공허가 자리 잡은 것 같았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이라 해야 할까? 그 무언가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황룡은 차에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다. 10수년 만에 가보는 그곳, 포항시였다. 제 6974부대. 몸이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위병소 앞에 도착한 황룡은 깜짝 놀랐다. 자신의 기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도 평범한 해병대 부대 하나가 있었을 뿐이었다. 자신이 복무하던 시절이 잊었다면 모조리 수육이 되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었다. 커다란 실망을 품에 안은 채 황룡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황룡은 홀로 울부짖었다. 아니, 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야? 이 씨발 좆게 이 새끼들아. 그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황룡은 몰랐지만 그때 그가 위병소를 보고 충격에 빠져 집으로 돌아간 시점에서 정확히 6.9일이 지난 뒤였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자 거친 숨소리만이 몇 번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전화는 끊어졌다. 황룡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음속의 구멍은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십 년 후 황룡의 인생은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다. 그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선택에서 도망하지 마라, 악으로 깡으로 이런 말들은 이젠 꼰대의 헛소리일 뿐이었다. 열정 넘치던 젊은이의 모습은 이젠 남들에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사회인으로서 황룡은 더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한평생 비밀스레 숨기고 있던 마음이 한켠은 삭막하게 그지없었다. 이사 가련다. 포항으로 가련다. 아빠. 그 몸도 안 좋으면서 어딜 또 갈라 그래? 우리 애들 학교 보낼 거 생각하면 그쪽으로는 같이 집 못 옮겨. 신경 쓰지 마라. 나 혼자서라도 갈 테니까. 아빠 엄마도 없이 거기서 혼자 살게?
아, 그럼 완전 독거노인 되는 거라고, 아빠. 며칠 후에 황룡은 포항시의 조그만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 황룡은 자신이 갈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였다. 제 6974 부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부대를 이전한 지 어쩌면 된 건지 모르겠지만 황룡이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곳은 이젠 황무지일 뿐이었다. 황룡은 자신의 부대가 있었던 곳이 잘 보이는 산자락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아이, 아빠. 아빠는 휠체어까지 타면서 뭔 등산이야, 갑자기. 한번 와보고 싶어서 그랬다. 아, 여기가 왜? 아빠 옛날에 여기서 뭐 하셨어요? 저기에 옛날에 저기가 옛날에 군부대였거든. 해병대 부대였다. 어? 아빠 해병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여지껏 아빠가 군대 시절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네. 해가 지고 황룡은 가족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다음날 홀로 눈을 뜬 황룡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오랫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처박혀 있었던 빨간 해병대 생활복을 꺼내어 입었다. 이미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진 몸이었지만 그런 몸을 이끌고 황룡은 산에 올랐다. 낡고 병든 무릎이 아파와도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황무지가 잘 보이던 그곳에 자리를 펴고 앉았고 챙겨온 카세트 플레이어로 싸가를 틀었다. 이내 황룡은 울고 있었다. 제발 저게 이 새끼들아. 왔다. 니들 진짜 사라져버린 거냐? 부대는 어디다가 팔아먹고 이런 흙먼지만 잔뜩 남겨둔 것이냐고. 야, 이 새끼들아. 나 이제 정말로 좀 있으면 가야 한다. 이번엔 수육이 되든 뭐가 되든 절대 못 돌아올 것 같다. 야, 이 좆개 새끼들아! 진짜로 없어져 버린 거냐고! 니들 영원히 해병대 아니었냐고! 이 병신끼를 찐말 새끼들아! 황룡은 울며 소리 질러대다. 이내 지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개족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개족 같은 냄새 따위가 아니었다. 개씹장 똥구렁내가 나고 있었다. 이내 알 수 없는 사실 황룡은 단박에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소리가 들려왔다. 딱! 딱! 뜰딱으로! 딱! 하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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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골뱅이, 이름이 골뱅이. 황룡은 눈물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오도봉고에서 해병들이 내리고 있었다. 황은출, 박철곤, 괴흥태, 마철두, 진떡팔, 무모칠, 돈토정, 견상섭, 석택조, 마갈곤, 그리고 광말풍 중령까지. 모두들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이봐! 기열 황룡!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 젖개의 새끼들. 황룡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그는 세상 행복해 보이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야이 개이 새끼들아, 나 이제 간다. 이제야 저녁을 하는 것인가? 하지만 황룡 잊지 말게. 저녁 후에도 한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 황은출 해병님이 소리쳤다. 저는 저녁자리를 향해 필승! 빨간 각개반스와 팔공문을 쓴 채 유두에 피어싱을 한 해병들은
우렁차게 기압을 넣어 격려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황룡은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며칠 뒤 황룡과의 연락이 안 되자 찾아온 그의 가족들은 산 중턱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죽어있는 황룡을 발견했다. 그의 품에는 유서가 들어있었다. 너가 선택한 거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아, 그리고 제사상에는 꼭 짜장과 수육을 올려라. 안 그럼 나 삐질 거다. 후에 그의 가족들이 황룡의 시신을 화장을 하던 찰나 그의 시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급져 보이는 수육 한 그릇이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황룡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저승 어딘가에서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는 방금 맛있는 캐로탕 아니 해병 보신탕이 되었다. 빨간 각개반스를 입은 해병들이 오랜만에 맛보는 제대로 된 해병 수육이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해병 수육을 함께 집어먹는 황룡의 표정 역시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며칠 뒤 야, 이 똥개이 새끼들아. 이제 환생할 때가 되었네. 그래, 황룡. 자네는 다음에 태어나면 뭐가 될 텐가? 다음에는 해병대는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공군으로 태어나고 싶구만. 뭐? 에이, 듣기만 해도 거북하구나, 황룡. 하, 이미 자네의 내세는 해병대 황룡으로서 정해져 있다네. 아, 그래, 황룡으로. 무엇이라? 자,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892번째 우주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네, 황룡. 야, 이 개새야! 그만! 이 정도면 됐다고! 한번 해병은 영원히 우주가 멸망하고 죽어도 환생을 해도 네가 울부짖어도 해병이다 아세이.